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서영숙 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 대리는 평소에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큰일이 생겨도 표정이나 말투가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 대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서 대리는 팀장님조차도 피하던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대리가 제 사수가 되었으니 그동안은 그저 평탄하기만 하던 제 인생에 막아 끼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입사를 하자마자 팀장님이 회의실에 저와 서대리를 앉혀놓고는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하영 씨, 여기 서대리한테 일 배우면 될 거야. 이쪽 업무는 서대리가 빠삭하니까 서대리한테 많이 보고 배우도록 해. 서대리, 앞으로 하영씨 일 좀 잘 가르쳐줘. 그 뭐냐, 아무래도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서대리가 잘 좀 가르쳐줘. 부탁 좀 할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이만 일하러 가도 되는 거죠? 오, 그래. 얼른 가서 일 봐. 팀장님의 말에 서대리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서대리의 뒷모습을 보던 팀장님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어요. 서대리가 나가자마자 팀장님이 제게 간곡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을 했어요. 하영 씨, 원래가 첫 직장은 다 어렵기 마련인 거야. 그렇잖아. 아무래도 대학 다닐 때랑 회사는 많이 다르기 마련이니까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내가 들어보니 면접 볼 때 하영 씨가 아주 씩씩하고 그랬다고 윗분들이 칭찬이 아주 자자하시더라고. 나도 하영 씨한테 기대가 엄청 크고 말이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같이 일하자. 알았지? 팀장님이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제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팀장님이 왜 그러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팀장님이 말이 좀 많은 편인가라는 생각만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그렇게 저는 서대리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대리의 첫인상은 무척 차갑고 얼음장 같았는데요. 시종일관 냉기가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물론이고 팀원들조차도 서대리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였어요. 잠시 후 최 대리님이 용기를 내서 서대리에게 말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저기 서대리, 그때 그 기한 올린 거 그거 나한테도 하나만 보내줄 수 있을까? 서대리가 올린 거라 찾기가 영 힘드네. 최 대리, 그런 건 알아서 찾아야지. 내가 왜 그걸 찾아줘야 하는 거야? 그거 찾아주다가 내일 다 못해서 야근이라도 하게 되면 최 대리가 책임질 거야?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아무래도 서대리가 기한을 올렸으니까 찾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해본 것뿐인데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하면 되잖아. 가만 보면 서대리는 참. 됐다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최 대리님이 긴 한숨을 내쉬더니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사무실 분위기가 얼음이 되어 있었고요. 출근 첫날부터 그랬으니 제 입장에서는 서대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회사 생활이 얼마나 험난할지 상상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서대리는 제게 일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빨리 업무를 배워야 했기에 제가 서대리에게 물었습니다. 대리님, 아까 영업 2팀에서 세금 계산서 처리해달라고 저한테 말하던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전산으로 처리를 해야 거래처로 대금이 지불되는 거라고 하던데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 그게 이 업무는 대리님밖에 모른다고 해서요. 가만 보면 요즘 신입사원들은 참 노력을 안 한단 말이야. 하영 씨는 여기 학교인 줄 알아? 잘 들어. 회사는 학교랑 달라서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누가 밥을 입에 떠먹여 줄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란 말이야. 서대리가 가소롭다는 듯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그저 황당하기만 할 뿐이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제가 몇 번씩 물어봐서 이해를 못한 거라면 당연히 혼나야 하는 게 맞겠지만 신입사원인 제게 업무 관련 교육도 시키지 않은 채 다짜고짜 알아서 업무를 처리하라니요. 결국 제가 황당한 표정으로 뭐라고 대꾸를 하려고 하던 찰나에 저와 같이 입사한 동기가 저를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어요. 하영 씨, 내가 듣자하니 서대리 저 사람 완전 싸패래. 싸패가 뭐야? 사이코패스 말이야. 그니까 괜시레 얽히지 마. 내가 네 성격 잘 알고 있어서 걱정돼서 그래. 아니 어떻게 안 얽힐 수가 있어. 내가 서대리한테 업무를 배워야 하는데. 아마도 서대리한테 일 못 배울 거래. 그동안 그래서 그만둔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래. 뭐? 근데 저런 직원을 회사에서 왜 그냥 놔두는 거야? 이게 말이야. 회사에서도 참 복잡한가 보더라고. 하영이 너도 알다시피 정규직을 아무 사위 없이 그냥 퇴사시킬 순 없잖아? 근데 서대리가 그런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그런 짓을 하나 보더라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아주 난감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근데 정은 씨도 나랑 같이 입사를 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야? 나? 나는 내 사수가 이미 다 알려줬지. 내 사수 별명이 우리 회사에서 촉서라고 하더라고. 내가 묻지도 않은 말들을 막 떠들어대더라고.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일을 배워? 이럴 거면 왜 서대리 밑으로 날 보낸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뒤 저는 홀로 일을 배우기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했습니다. 서대리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제게 일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 바람에 늦은 밤까지 일일이 전산을 확인해가며 홀로 일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제 성격 또한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니었기에 서대리에게 그대로 당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장을 내버리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서대리가 제게 함부로 하면 할수록 제 의지는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그런 제 곁을 지켜준 건 동기인 정은 씨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던 것이 있었는데 유독 서대리가 정은 씨한테만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동기인 정은 씨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이거 구청에 납부를 해야 한다는데 서대리가 영 도와주질 않네. 관공서에 낼 세금은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더라고. 세금인데도 안 도와줘? 모르겠어. 그냥 대충 이래 하면 돼 라고 하고는 그 뒤 물어보면 짜증만 내고 그래. 아마도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기면 팀장님한테는 나한테 잘 알려줬는데 내가 일 처리를 똑바로 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겠지 뭐. 대충이긴 한데 알려주긴 알려준 거니까. 그럼 내가 한번 알아봐 줄까? 정은 씨가 어떻게 알아봐줘? 내가 구청에서 전화 받았다고 하면서 살짝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을까? 하긴 이상하게 서대리가 정은 씨한테는 친절하더라. 혹시 서대리가 정은 씨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뭐? 관심? 그런 거? 그럼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 뭐야, 설마 정은 씨 서영숙 대리 같은 스타일 좋아했던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럼 뭐가 잘 됐다는 건데? 잘 생각해봐.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정은 씨가 피식하고 웃더니 커피 한 잔을 사서는 서대리에게 가서 먼저 말을 걸고 있었어요. 커피를 받아든 서대리의 얼굴에 미소가 만발해 있었고요. 아무리 봐도 서대리가 정은 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악마 같은 여자가 저런 미소를 지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결국 그날 정은 씨 덕분에 일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꼬드긴 것인지 정은 씨한테 술술 다 꺼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뒤 직원들끼리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주변을 살피는 듯 하더니만 슬슬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다들 들었어? 뭘 말하는 거야? 그 뭐냐, 우리 회사에 사장님 아들이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고. 뭐? 사장님 아들이? 난 금시초문인데?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하영 씨,
하영 씨도 신입인데 이번에 입사할 때 혹시 뭐 들은 거 없어?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 보니까 하영 씨 동기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딱히 들은 내용 없어요. 그리고 전 지금 사장님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 때문에 하루하루 죽을 맛이어서 그런 거에 신경 쓸 틈도 없거든요. 제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하고 있었어요. 하긴 뭐 서대리랑 일하면 다들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하영 씨 진짜 대단하다. 서대리 밑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잘 버틸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죠 뭐. 사실 회사 입사했다고 우리 할머니부터 부모님까지 지금 엄청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진짜 대단한 거지. 지금까지 몇 명이나 나가 떨어졌는데 하영 씨는 지금 몇 달째 아주 잘 버티고 있잖아. 내가 듣기로는 일도 많이 배웠다고 하던데. 그게 배웠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혼자 알아낸 거죠. 사실 저 퇴사한 분한테 연락까지 해서 배웠는걸요? 뭐? 퇴사한 사람? 누구 말하는 건데? 그 김정희 씨라고 전에 서대리님이랑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김정미 씨 이야기를 꺼내자 다들 토끼눈이 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뭐? 김정미 씨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연락했어?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봤죠. 이대로는 절대 일 못 배울 것 같아서요. 팀장님이 그분한테 연락해줘서 틈틈이 알려주셨어요. 덕분에 엄청 많이 배웠고요. 근데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저번에는 주말에 와서 일도 알려주고 가셨어요. 정미 씨가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거든. 근데 정미 씨라면 충분히 그러고 남을 거야. 워낙 착한 사람이었거든. 거기다 정미 씨도 그때 서대리랑 일하면서 아주 학을 뗐었거든. 그 착했던 사람이 서대리랑 같이 일해서 서대리에 대해 익히 알고 있을 거야. 그나저나 하영 씨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내가 보기엔 서대리보다 하영 씨가 더 대단한 것 같은데? 다들 포기하고 나가 떨어졌는데 진짜 대단하네. 저는 절대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해보는 때까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악착같이 일을 배웠어요. 내가 보기엔 윗분들 생각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네. 인사팀 선배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윗분들 생각대로 되어가고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그냥 혼잣말 한 거야. 아무튼 하영씨 완전 대단하다. 따봉이야, 따봉. 라며 선배가 급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서대리에게 시달렸으니 그럴 수밖에요. 하지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노력을 한 덕분에 서대리가 하는 일 대부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에 하나 빠지면 끝장을 보고야마는 제 성격 덕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오직 서대리만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다만 조금 이상했던 부분이 제가 일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팀장님이 제게 일을 시키지 않았고 서대리한테만 시켰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냥 간단한 업무들만 처리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직원들이 휴게실에 삼삼오오 모여서 쑥덕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휴게실로 들어갔는데요. 제 모습을 보던 직원들이 갑자기 놀란 채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그래요?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라도 있는 건가요? 혹시 제 험담이라도 한 거예요? 하영 씨, 험담이라니. 우리가 설마 하영 씨 험담을 했을까 봐? 근데 왜 제가 들어오니까 다들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휴게실 안에 직원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뭔데 그래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얘기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 맞아. 하영 씨도 관련된 얘기인데 말을 해주는 게 맞지. 라며 한 선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입에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말들이 새어나왔어요.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그날은 선배의 여자친구가 회사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마음이 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일이 조금 많아서
1시간 정도 더 일을 하다가 기다리고 있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그 카페로 뛰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로 들어가던 선배가 놀란 채 한 곳을 바라봤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서대리와 정훈 씨가 앉아 있다가는 정훈 씨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랍니다. 그 모습에 선배가 정훈 씨에게 아는 척을 했지만 정훈 씨가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는 그곳을 급히 나가버리더랍니다.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선배가 홀로 앉아있던 서대리를 뚫어져라 바라봤다는데요. 세상에나 서대리가 눈물까지 흘리고 있더랍니다. 그 냉혈한 서대리가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으니 선배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라 꼼짝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 순간 여자친구가 선배를 불렀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선배가 여자친구에게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선배가 여전히 어리나간 표정으로 앉아있자 선배 여자친구가 물었다네요. 자기야, 왜 그래? 혹시 저 여자 아는 사람이야? 맞아. 우리 회사 직원이야.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여자 있잖아.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고 했던 그 서대리. 선배가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말을 하고 있었지만 서대리는 여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더랍니다. 뭐? 그때 그 악마 같다던 그 여자? 목소리 좀 낮춰. 들을라. 괜시레 잘못 걸리면 아주 골치 아파진단 말이야. 근데 그 여자가 확실한 거야? 당연하지. 같이 근무한 지가 얼만데. 선배가 계속해서 서대리 쪽으로 눈을 돌리며 말을 하고 있었다는데 그 순간 서대리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카페를 나가더랍니다. 서대리가 카페를 나가는 모습을 보던 여자친구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네요. 저기, 내가 여기서 저 두 사람 얘기 다 들었거든? 내가 엿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고 오늘따라 이어폰을 안 가지고 와서 지루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저 두 사람이 언성을 높여서 말하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다 들려왔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힐끗힐끗 쳐다봤고 말이야. 그래? 그럼 혹시 무슨 얘기했는지 다 들은 거야? 그렇게 선배 여자친구가 그 둘의 이야기를 해줬다네요. 선배 여자친구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는데요. 서대리가 먼저 카페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잠시 후 정훈 씨가 들어와서 서대리 앞에 앉더니 서대리에게 묻더랍니다. 제게 괜히 할 말이 있다는 게 뭡니까? 정훈 씨, 우리 사이에 너무 사무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해요. 뭐로 시킬까요? 커피?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마실 건데 제가 가서 사올게요. 아니에요. 내가 만나자고 한 건데 당연히 내가 사야죠. 서대리가 정훈 씨의 팔까지 잡아서 의자에 앉힌 채 급히 커피를 주문하러 갔답니다. 선배 여자친구가 처음부터 그 둘의 대화를 엿들었던 이유가 남자가 너무나 쌀쌀맞게 행동을 해서 조금 예의가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얼굴만 뺀지름하게 생겨서 정말 재수없는 인간이네 라는 생각만 들었답니다. 곧 서대리가 커피를 가지고 와서 정훈 씨에게 건넸다는데요. 서대리님, 여기가 회사 근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빨리 말씀하시죠. 혹시 다른 직원들이 보기라도 하면 괜시레 이상한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돼서요. 에이, 우리들이 차 한 잔 마신다고 무슨 이상한 소문이 나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마시자고요. 사실 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까지 소문 좀 나면 어때요? 네? 다 알고 있다니요? 뭘 알고 있다는 말이죠? 정훈 씨, 눈치가 없어서 너무 없다. 그걸 꼭 여자인 내가 먼저 말을 꺼내야겠어요? 순간 서대리의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변해 있었다네요. 그 바람에 선배 여자친구가 더욱 흥미진진하게 둘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아니, 그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진짜 왜 이래? 그때 정훈 씨가 나한테 그랬잖아. 우리 회사에 좋아하는 여자 있다고. 네, 그랬죠. 근데 그게 왜요? 왜긴 왜야. 내가 그 말 듣고 몇 날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런 말을 나한테 직접 한 이유가 그게 나라서 그런 거잖아. 그런 거죠? 근데 회사라 혹시 소문이 날까봐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서대리가 쑥스러운 듯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하고 있었다네요. 하지만 정훈 씨가 냉소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했답니다. 네? 제가 서대리님을요? 제가 왜요? 뭐? 정훈 씨야말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서대리님을 좋아하냐고요. 뭐? 그럼 나한테 굳이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야? 그거야. 서대리님이 저한테 우리 회사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냐고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다고 솔직하게 대답한 거고요. 역시나 정훈 씨가 냉랭한 목소리로 짜증스레 말을 했다네요. 뭐? 그럼 그게 내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정훈 씨가 사장님 아들이라는 정체까지 밝히면서 절대 비밀을 지키려고 한 거야? 그랬으니까 난 당연히 날 좋아하는 줄 알았지. 서대리의 말에 정훈 씨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더니 말을 하더랍니다. 그거야.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고 그랬던 것뿐이죠. 제가 사장 아들쯤은 돼야 서대리님 같이 냉정한 분이 움직일 것 같아서 말이죠. 뭐? 그럼 사장 아들이라는 것도 뻥이라는 거야? 뻥인지 아닌지는 서대리님이 직접 알아보시던지요. 그럼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정훈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던 순간 서대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네요. 저기, 그럼 그 사랑하는 여자가 누군데? 그게 누구냔 말이야.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그랬다고. 근데 왜 서대리님한테 말을 해야 하죠? 그니깐 그게 누구냐고. 설마 하영이? 하영이 맞구나.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본 게 하영이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구나. 서대리의 말에 정훈 씨가 씩 하고 웃더니만 가방을 챙겼다고 합니다. 내가 두 사람 얘기 다 소문낼 테니까 각오해.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그래 보시던지요. 근데 사장 아들하고 적이 돼서 좋을 게 있을까 모르겠네요. 여전히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정훈 씨가 서대리에게 말을 하고는 유유히 카페를 나갔다고 하네요. 정훈 씨가 나가자 서대리가 주먹까지 움켜쥔 채 눈물을 흘렸고요. 선배 여자친구가 선배에게 물었다네요. 자기야, 자기네 회사에 하자 들어가는 여직원이 누가 있어? 내가 하자는 분명히 들었는데 뒤에 이름이 아리송해서 말이야. 하자? 글쎄. 잠깐만. 혹시 하영이었어? 맞아. 그런 거 같아. 하영이라고 한 거 같아. 근데 아까 그 남자가 사장 아들인 거 자기도 모르고 있었어? 내가 보니 사장 아들이 분명한 것 같던데. 앞으로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몰랐지. 근데 자기는 뭘 보고 사장 아들 같다고 하는 거야? 그야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기도 했고 그냥 딱 봐도 포스가 그렇잖아. 일반인인 우리랑 달라 보이긴 하잖아. 내가 백화점에서 고객들 상대해봐서 아는데 진짜 돈 많은 찐 부자들은 옷을 추레하게 입어도 뭔지 모르게 풍기는 포스가 있어. 딱 감이 오더라고.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선배가 그날 있었던 일을 직원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제게 말을 해주던 선배가 제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하영 씨, 정훈 씨랑 둘이 사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정훈 씨가 사장님 아들이라는 것도 사실이야? 저기, 우리들 그런 사이 아닙니다.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훈 씨가 입사 동기는 맞는데 사장님 아들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어리나간 표정으로 간신히 대답했어요. 뭐야, 그럼 정훈 씨가 하영 씨 수호천사였다는 거네? 네? 수호천사라니요? 그렇잖아. 정훈 씨가 하영 씨를 좋아해서 키다리 아저씨처럼 뒤에서 몰래 몰래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잖아. 와, 하영 씨 진짜 너무 부럽다. 나도 그런 남자친구 사귀고 싶다. 다른 선배 한 명이 부러운 듯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기에 그저 멍한 표정으로 대꾸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놀란 마음을 진정한 채 제 자리로 돌아갔는데요. 사무실에 앉아있던 서대리와 눈이 마주쳤기에 제가 먼저 인사를 했지만 서대리가 있는 대로 저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하영아, 너 그동안 아주 여우짓 제대로 했더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훈 씨 꼬드겼어. 업무 몰래 몰래 배웠다며? 그리고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대리님, 저희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뭐? 네가 이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나 보구나. 왜? 정훈 씨가 사장 아들이라고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근데 내가 보니 그런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꿍깨. 그것도 다 구라라고 하니까. 서대리가 잔뜩 비웃으며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팀장님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서대리, 사무실에서 뭐 하는 거야? 네? 아, 후배 교육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남의 거 훔쳐가는 불려우가 한 마리 있다고 해서요. 라며 서대리가 저를 다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저도 아쉬울 게 없었기에 같이 노려보고 있었어요. 사실 얼마 전 팀장님이 제게 물어봤거든요. 하영 씨, 이제 웬만한 일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지? 네, 완벽하진 않지만 어지간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맨땅에 헤딩해서 그런지 기억도 아주 잘 나고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는 서대리가 아닌 하영 씨한테 업무 좀 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네? 저한테요? 그럼 서대리 성격에 가만 안 있을 텐데요? 당연히 가만 안 있겠지. 그리고 가만 안 있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말이야. 그동안은 다들 서대리 때문에 도망가기 바빴는데 하영 씨 고생 많았어. 요즘은 하영 씨 덕분에 내가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런다니까. 역시 윗분들 생각에 정확히 맞았어. 사실 말이야, 하영 씨가 전공한 과가 우리 회사랑 좀 안 맞아서 고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하영 씨가 면접 때 어찌나 씩씩했던지 윗분들이 다들 마음에 들었다나 봐. 아, 제가 좀 씩씩한 편이긴 합니다. 그렇겠지. 그러니 서대리를 이겼겠지. 팀장님이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고는 씩 하고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훈 씨에게 들리는 소문에 대해 말을 했지만 정훈 씨는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거 서대리 엿먹어 보라고 그냥 한 말이야. 그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럼 정훈 씨가 사장님 아들인 것도 그냥 한 말인 거야? 하영이 네가 보기엔 내가 사장 아들 같아 보여? 아니, 전혀 안 그래 보여. 그럼 그게 맞는 거야. 정훈 씨가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기에 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부터 팀장님이 본격적으로 제게 일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영 씨, 이번에 그 온라인 광고 마케팅비에 쓸 기한지 말이야. 그거 하영 씨가 기한지 써서 올려봐. 그때 쓴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면 될 거야. 기한지에는 꼭 그래야만 하는 당위성이 강조돼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우선 작성하고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수정해 줄 테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역시나 하영 씨는 씩씩해서 참 좋아. 제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자 팀장님이 제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던 서대리가 사색이 된 채 팀장님에게 물었어요. 팀장님, 그럼 큰 기한을 하영 씨한테 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사장님 결제까지 받는 건데 실수하면 큰일이잖아요. 걱정하지 마. 그래도 하영 씨가 입사한 지 좀 지났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본인도 한다고 하잖아. 그동안 유능한 서대리한테 일을 배웠는데 설마 그 정도도 못하겠어? 아니, 그래도 그런 일은 선임인 제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언제까지 서대리만 고생하면서 일하려고 그래. 이제는 후배들한테 조금씩 넘겨줘야지. 팀장님이 웃으며 말하고 있었지만 서대리는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도 서대리는 자신의 일을 제가 하는 것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듯 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던 일은 자신만이 해야 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듯 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일을 자신 말고는 아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야 회사 상사들이 서대리에게 쩔쩔 맬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해 보였습니다. 사실 그런 서대리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었던 게 그동안 그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해도 모두가 하나같이 서대리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암튼 팀장님이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서대리가 아닌 제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팀장님의 작전이 통했던 것일까요? 어느 날 서대리가 팀장님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관공서 관련 일하고 재무 관련 일은 엄연한 제 일인데 왜 하영 씨한테 시키는 거예요? 하영 씨는 대학 때 과도 이상한 과를 나와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큰 사고라도 생기면 어쩌라고 그러세요? 혹시라도 사고 나면 팀장님이 결제한 거니까 전부 다 팀장님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근데 서대리가 날 너무 걱정해주는 것 같네. 그렇게 걱정해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맙네. 그치만 하영 씨가 생각보다 일을 너무 잘해줘서 걱정할 거 없을 거야. 그니까 서대리도 너무 걱정하지 마. 역시나 팀장님이 칭찬인 듯 비아냥인 듯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서대리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대리가 화를 참지 못한 채 팀장님한테 말을 했어요. 팀장님, 이런 식이면 저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저런 초짜한테 일 시키는 팀장님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러다 대형 사고 치면 저까지 물고 넘어질 텐데 불안해서 어떻게 같이 일하겠어요? 아니, 하영 씨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생기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왜 발끈하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니까. 서대리는 쉬엄쉬엄 하면 된다니까. 팀장님이 다시 서대리를 달래듯 말했는데요. 팀장님, 저 이대로 회사 못 다닐 것 같습니다. 뭐? 회사를 못 다닐 것 같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없으면 이 회사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한 번 저 없이 고생해봐야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서대리 같은 훌륭한 직원이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뭘 발끈하고 그래. 이런 일로 회사를 못 다닐 것 같다니. 그럼 이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어. 팀장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팀장님, 저는 이런 대우 받고 도저히 회사 못 다니겠습니다. 팀장님이 곤란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그냥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서대리가 더욱 발끈한 채 협박하듯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팀장님이 서대리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서대리 자네 정말 사표 쓰겠다 그 말인 건가? 네, 사표 쓰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분한테 보고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보고는 무슨 보고를 합니까? 한번 나 없이 생고생을 해봐야 다들 정신 차리지. 그냥 바로 사직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팀장님이 상무님께 보고를 하러 갔는데요. 팀장님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서대리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아마도 팀장님이 상무님한테 엄청 혼날 거야. 나 승진할 때도 상무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준 거거든. 내가 볼 때 하영씨 지방으로 발령날 거야. 그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어쩌냐? 요즘 일 좀 배운 것 같은데 저기 시골 내려가서 일 다시 배워야겠네. 그러게 누가 남친 도움받아서 일을 배우래? 그거 완전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거야. 대리님, 정훈 씨랑 저 사귀는 사이 아니라니까요? 암튼 정훈이 그거 꼬드겨서 내일 뺏어간 거 확실한 거잖아? 사장 아들도 아니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야. 내가 그것도 다 꼰질러 버릴 거야. 어디서 사장 아들 사칭을 하고 다니고 있어. 둘 다 각오하라고. 아마도 그때쯤 서대리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모든 것이 본인 뜻대로 되던 것들이 점차 흔들리기 시작하자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서대리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짐을 싸라고 재촉하고 있던 순간 팀장님이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서대리가 고생해줬는데 너무 아쉽다고 하시더라고. 며칠 안에 하정씨한테 업무 인수인계해줘. 아니구나. 하영씨가 업무 다 하니까 그냥 나가면 되겠네. 참 나도 너무 아쉽구만. 그 말만을 하고는 팀장님이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상무님이 서대리 자리로 오더니만 조용히 물었어요. 서대리, 회사 그만둔다며? 그동안 수고 많았어. 퇴사하기 전에 언제 한번 밥이라도 먹자고. 근데 퇴사하기 전에 후임한테 인수인계 잘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상무님 역시나 그 말만을 하고는 급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서대리의 만행에 질릴 대로 질린 모습 같아 보였어요. 결국 서대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요. 본인이 한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 뒤 서대리가 씩씩거리면서 사직서를 작성해서 결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이 반려 처리를 했어요. 반려 처리된 사직서를 본 서대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팀장님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제 사직서 왜 반려하신 거예요? 그새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마음이 바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서대리야말로 마음이 바뀐 거야? 좀 전에 나한테는 문자로 이직할 회사가 널렸다고 했던 거 다 뻥이었던가? 아니거든요. 제 사직서 반려 처리됐길래 물어보는 것뿐이잖아요. 아, 그거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말이야. 잘못되다니요? 양식에 맞춰서 정확히 작성했는걸요? 그 퇴사 사유가 말이야. 마치 회사에서 내쫓았다는 듯이 썼더라고. 근데 우린 서대리를 내쫓은 적이 없잖아. 그니까 개인 사유로 작성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그거 다시 작성해서 올려줘. 혹시 몰라서 서대리가 회사 그만두겠다고 직접 말하는 거 내가 녹음까지 해놨거든. 팀장님의 말에 이번에는 서대리의 얼굴이 울상이 되어 있었어요. 서대리뿐만 아니라 저도 너무나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서대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걸 노렸던 것 같았고 팀장님은 그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쯤에서 팀장님이 얼마나 벼르고 있었던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어요. 결국 서대리가 퇴사 사유를 개인 사유로 정정을 하고 나서야 일사천리로 결제가 떨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서대리가 얼음이 된 듯 허공만 바라보다가는 얼마 뒤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대리가 퇴사를 하고 난 뒤 회사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나 서대리가 퇴사를 하면서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던 회사 주요 업무 관련 문서들을 삭제한 채 퇴사를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할 요량으로 회사 주요 프로젝트나 핵심 문서를 개인 외장하드에 다 옮겨서 가지고 나갔다고 하네요. 회사 컴퓨터에 있는 문서는 모두 삭제를 한 상태였고요. 그렇게 회사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팀장님이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외쳤어요. 서대리 얘 완전 미쳤구나. 그래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 말인 거지. 팀장님이 급히 사무실을 나갔다가 잠시 후 들어와서는 제게 또박또박 말을 했습니다. 하영씨, 서대리한테 전화해서 문서 복구 안 해놓으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말해놔. 네? 법적 조치요? 서대리가 뭘 몰라서 이런 짓을 했나 본데 이거 엄연한 전자기록 손괴죄에 해당되는 거야. 팀장님이 잔뜩 흥분한 채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제목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 뭔가 큰일이 난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대리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제가 문자를 남겼는데 잠시 후 메시지를 보긴 했던지 서대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설마 나를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전자기록 손괴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뭐 징역을 산다는 얘기도 있고 벌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잘은 모르겠어요. 뭐? 징역?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많이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대리님이 직접 오셔서 사과를 하든지 빌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리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자료를 다 지운 것뿐만 아니라 아예 포맷을 시켰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형량이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제 말에 서대리가 많이 놀라긴 놀랐던 모양인지 그날 바로 회사로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절대 용서해 줄 수 없다며 회사 법무팀과 얘기를 하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서대리가 무릎까지 꿇고 빌어댔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서대리의 행동에 다들 작정을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뒤 서대리는 계속해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서대리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았기에 되도록이면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훈 씨가 제게 먼저 말을 꺼냈거든요. 저기 말이야. 그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영이 너라고 했던 말, 그거 내 진심이었어.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부터 완전 반했어. 그날 게임하는데 네가 넘어진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챙기면서 도와주는 모습에 완전 반했잖아. 그건 좀 그렇네. 그렇잖아. 예쁜 모습을 보고 반한 게 아니라 게임하느라 완전 망가진 내 모습을 보고 반했다는 거잖아. 내 입장에서는 좀 그런데. 너 왜 이런 모습에 반하는 거야? 우리 회사 남직원 중에 너 좋아하는 사람 꽤 될걸? 아무튼 내 마음을 고백했으니까 난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 건데? 술이나 진탕 마셔야지 뭐. 그럼 같이 술 마실까? 사실 나도 정훈 씨 좋아하고 있었거든. 제가 수줍게 웃고 있었는데요. 정훈 씨가 다시 한번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저기 그리고 내가 할 말이 또 있는데 말이야. 사실은 나 사장님 아들 맞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라고 했잖아. 그건 그냥 둘러댄 것뿐이고 나 진짜 사장님 아들 맞아. 사실 이번 서대리 일로 아버지가 널 엄청 좋게 보셨어. 그래서 만나보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정훈 씨 말로는 사장님이 정훈 씨 아버지다 그 말인 거야? 거기다 날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고? 맞아. 그동안 서대리랑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다들 도망치듯 나갔는데 넌 끝까지 남아서 모든 걸 바로잡았잖아? 사실 서대리 그 사람 때문에 그동안 다들 힘들어했거든.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아랫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였다고 하더라고. 워낙 소통도 안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니까 다들 엄청 힘들어했고 말이야. 거기다 신입사원들한테 일을 가르쳐주는 조건으로 협박하듯 선물도 받아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죄질이 진짜 나쁘긴 하더라고. 결국 팀장님이 면담도 하고 그랬다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래. 그래서 다들 골머리를 썩고 있던 찰나에 하영이 네가 들어와서 그렇게 악착같이 일 배우는 모습 보면서 다들 놀랍고 기특했대. 우리 아버지가 엄청 신기한 아가씨라고 하면서 궁금해하고 있어. 사실 내가 아버지한테 네 얘기 많이 했거든. 그랬으니 아버지도 내가 널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널 완전 마음에 들어 하셔. 아주 똘똘한 아가씨라고. 정은 씨의 말에 그저 놀랍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몇 년 뒤 정은 씨와 저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친하게 지내던 회사 선배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제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영 씨, 얼마 전에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겪었잖아? 전에 그 악질 서대리 기억나지? 당연하죠. 그 사람은 어떻게 있겠어요? 지금도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걸요. 세상에나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집에서 족발을 시켰는데 말이지. 배를 눌러서 나가봤더니 어떤 여자가 배달을 왔더라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서대리지 뭐야? 네? 진짜요? 설마 지금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문 앞에서 족발을 들고 서 있는데 마스크를 썼어도 그 악독한 눈은 그대로더라고. 더 기가 막혔던 게 뭐였냐면 서대리도 날 알아보더라 그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나한테 인사를 하더니만 목이 말라서 그런다고 하면서 그 족발 봉투에 들어있던 콜라를 먹어도 되는지 묻더라니까. 이래서 사람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나 봐.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말이 안 나오더라.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 결국 내가 먹고 떨어지라고 주긴 했는데 진짜 소름 끼쳤다니까. 라며 기가 막힌 듯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소름이 끼칠 정도였는데요. 정말이지 서대리는 보통 사람이 아님에
틀림이 없어 보였거든요. 문득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